수열은 대수의 마지막인데 뭐 매우 중요한 단원이죠. 워낙 중요한 단원이고 내용도 사실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열은 수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처럼 1357과 같이 차례대로 수를 나열하는 거를 보통 수열이라고 부르며,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수열은 규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교과상 보통 숫자와 규칙이 있는 거 위주로만 이제 배열하게 되고, 그 수를 배열하는 과정에 차이가 일정한 숫자를 배열해. 저기는 13579 홀수가 일반적으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이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숫자. 저런 수열을 보통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죠. 비율이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하고 있어요. 항이 진행될 때마다. 그럼 비율이 일정한 숫자,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수열은 두 가지만 배웁니다. 등차랑 등비랑. 여러분 선배들은 꽤 많은 수열들을 배웠고, 이 수열이 그래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데다가 내용도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실제 어려운 것들이 좀 다 많이 빠져나가고 가장 기초적인 등차나 등비만 배우고 수열이 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무게감이 좀 더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각 항을 배열할 때 나와 있는 첫 번째 항을 첫째 항, 두 번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n번째 항이 뭐냐면 일반화시킨 겁니다. 배열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항이 있을 테고 그 항을 불러주기 애매할 때 그냥 n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1항, 2항, 3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간단한 용어 정리고요. 수열의 일반항, 중요한 단어죠. 일반항. 아까 위에서 예를 들었던 13579 대표적인 홀수 있죠? 1부터 시작하는 홀수.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3, 5, 7, 9. 그럼 여섯 번째 항이 뭐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여섯 번째 항이 뭐가 올까요? 이걸 뭐 고민해야 돼? 네. 11. 11이 올 거라 예상이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얘는 제1항이고, 근데 제1항을 나타낼 때 보통 수열은 수의 모임이기 때문에 얘도 집합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쓰잖아요. 대문자. 그럼 이 대문자로 표현된 거 안에 원소들이 배열될 테고 그 원소를 소문자라고 쓰는데, 소문자는 A라고 보통 쓰는데, 이게 근데 번호를 가지고 있죠, 얘가? 1항, 2항, 3항이라는 번호를 가지니까 그 번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n을 써줘요. n은 항을 나타내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1이 되면 첫 번째 항, 얘를 말해요. 두 번째 항, A2, 이렇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수열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중에 이 수열이 어떤 특정 항을 요구할 때 있죠. 그 특정 항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n번째 항이라는 뜻이죠. 수열 A의 n번째 항. 그러니까 얘를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열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낸 항, 일반항. 그럼 이 수열은 이 일반항을 구하는데 일반적 목적을 둡니다. 이유는 이렇게 배열되다 보니까 여섯 번장에 11이 나오고 일곱 번장에 13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열하다가 만약에 이 수열의 100번장에 뭐가 옵니까? 그러면 수를 100개를 배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니면 홀수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에 1247이라는 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홀수니까. 그럼 과연 1247은 몇 번장에 배열되어 있습니까? 를 물어볼 때 이거를 일일이 배열하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필요 있고, 그 일반화시킨 내용을 통해서 어떤 숫자가 몇 번장에 배열되어 있는지 혹은 몇 번장에 어떤 숫자가 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일반항을 구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 수의 규칙을 나타내는 규칙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의 규칙을 나타내는 규칙항, 이런 느낌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기호는 뭔가요? 이 기호는 수열의 이 수가 나열됐을 때 그 수 전체를 표현하는 것, 이 수열 전체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간단히 쓰면 뭐 라지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수의 규칙을 좀 잘 보이라고 이렇게 잘 써주긴 해요. 하지만 저는 집합의 개념이니까 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함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이 수열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봅시다. 연습 문제. 다음 수열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수열이 1항, 2항, 3항 배열되다가 일반적으로 항을 n번장으로 정의하게 되면 그 n번장은 어떻게 쓸 건지인 거죠. 근데 1항을 보니까 2분의 1이에요. 근데 2항은 3분의 2가 되고 3항은 4분의 5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면 n항이 뭐가 될 건지를 대략 유추 가능하다는 얘기죠. 항의 번호를 보니까 분자는 항의 번호를 따라 움직이고 분모는 항의 번호보다 1만큼 큰 수가 움직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100번장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돼요. 101분의 100이 나올 겁니다. 라고 그 항의 이제 배열을 신경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1항이 마이너스 1이고 2항은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3항은 마이너스 1이 되고 4항은 다시 플러스 1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홀수항은 마이너스, 짝수항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n항이 되면 마이너스 1에 n제곱으로 보면 되겠네요.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1제곱, 1이 마이너스 1 나오고 n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이 되겠네요. 네. 규칙항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3번은 1항은 99인데 1항은 9인데 2항은 99가 되고 3항은 999가 돼요. 또 이렇게 되면 n항은 9가 몇 개인 거죠? n개일 거라고 예상은 되지. 근데 이걸 일반항을 쓸 수는 없잖아. 이건 약간 느낌상 표기를 한다면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수학적 식을 써야 되다 보는데 그러려면 각 항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면 다 10의 거듭제곱보다 1만큼 작은 숫자들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n항도 10의 n제곱에서 1을 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오면 다섯 번째 항은 10의 5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다. 느낌은 이게 틀리진 않았지만 수학적 식은 이게 좀 더 올바르다라고. 등차 수열.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저기 얘가 나와 있죠. 일단 한번 읽어놔 봅시다. 등차 수열과 공차. 첫 장에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하고 그때 더하는 일정한 숫자를 공차라 한다. 아니. 니네 알고는 공차 말고 공통된 차이, common difference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공차는 D라고 많이 씁니다. 차이라는 뜻으로. 주로 D라고 많이 써요. 기호를 D라고 쓴다라는 건데 공통된 차이, 알겠죠? 이상세 하지 말고 공통된 차이. 걔를 공차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저 얘를 그냥 그대로 끌어다 써볼게요. 첫 항은 1인데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 세 번째 항은 7이 되고 네 번째 항은 10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13이 되고 이렇게 배열되다 보니까 항과 항 사이 차이가 계속 일정한 숫자만큼 덧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과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더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2항에서 1항을 빼면 3이 되고 3항에서 2항을 빼도 3이 되고 4항에서 3항을 빼도 3이 되고 계속해서 n번장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n-1번장을 빼도 3이 되고 n 플러스 1번장에서 그 앞에 있는 n번장을 빼도 3이 되고 이런 규칙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고 그 일정한 차이 항마다 발생하는 일정한 차이를 앞으로는 공차라고 부르며 수학적 기호로는 D라고 일반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n번장에 뭐가 올 건지 혹은 어떤 특정 숫자는 몇 번장에 배열되어 있는지를 일반항을 유추해서 그 형태의 전체적인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등차수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통해서 일반항을 작성하는 요령을 익히셔야 돼요. 그럼 익히다 보니까 일반항은 이렇게 작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항번호, 이게 항번호죠, N항. 항번호 빼기 1 곱하기 공차 D라고 써져 있는데 저게 왜 저런 식의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항 보통 줄여서 그냥 A라고 씁니다.
줄여서 A1 쓰기 뭐하니까 그냥 A라고 쓰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이라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이게 공차가 발생하는 등차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다 D를 더한 거를 두 번째 항이라서 얘기하자. 일정한 차이가 덧셈 됐구나. 그럼 세 번째 항은 다시 첫 번째 항에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을 더 더한 거죠. 그럼 A2는 다시 위에서 보면 A 플러스 D였기 때문에 A 플러스 D에다가 다시 D를 덧셈한 꼴이니 A 플러스 2D가 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은 바로 앞에 있는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을 더 덧셈한 걸 테고 세 번째 항은 얘랑 같았죠. A 플러스 2D랑 같은 식의 또 다시 D를 덧셈했으니 A 플러스 3D가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규칙이 되니까 만약 일반항 AN을 쓰라면 A2는 A 플러스 1D, A3은 A 플러스 2D, A4는 A 플러스 3D. 그 뒤에 D가 덧셈되어 있는 횟수가 2항일 때는 한 번, 3항일 때는 두 번, 4항일 때는 세 번, 한 번씩 작죠? 그럼 N항일 때는 첫 번째 항 플러스 첫 번째 항은 무조건 덧셈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항 번호보다 하나 작은 것만큼 덧셈이 되더라. 그래서 일반항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일반항의 등차수열의 규칙을 찾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규칙을 통해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등차수열의 특징상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도 공차 D가 나오죠. 항과 항상 차이가 항상 2라고 그랬으니까 D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공차 D가 나오죠. 이해돼요?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공차 D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N번째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N-1번째 항을 빼도 공차 D가 나와요.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더합니다. 그럼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서 맨 앞에 AN이 남고 여기 잘 보시면 뒤에 A1이 남죠. 이걸 뺀 값은 똑같은 D를 몇 번 덧셈하냐인데 앞에 걸 보지 말고 뒤 걸 보시면 돼요. D를 한 번, D를 두 번, D를 세 번, D를 n-1번 덧셈하기 때문에 n-1 곱하기 공차 D가 돼요. 따라서 여기는 A1, 1로 넘기게 되면 일반항 AN은 A1은 A로 쓰기로 했으니까 A 플러스 n-1D라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연습상 등차수열이라는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야. 그럼 A10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A10은 표기법은 제일 간단한 편이 A10이에요. 10번째 항, 이 등차수열의 10번째 항이라는 뜻이긴 한데 표기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건방진 편이에요. 굉장히 자세한 편, 친절한 편은 이 편입니다. A 플러스 10-1D, 9D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친절한 편이에요. 다정다감한 편, 굉장히 건방진 편. 그럼 A21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20D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얘는 표기법, 얘는 연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수열의 연산법. 자,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주시고 그 밑에는 등차 중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단어일 뿐이에요.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인데 등차 중항의 성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했었던 식이거든, 사실. 1, 3, 5. 그렇죠? 차이가 이만큼 발생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홀수 중에 일부를 쓴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얘가 보통은 첫 번째 항일 테고 얘가 두 번째 항일 테고 얘가 세 번째 항일 텐데 만약 세 개의 숫자가 지금처럼 등차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항 3을 1과 양옆에 있는 1과 5의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정가운데 있는 항, 걔를 양쪽 두 개 항의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등차 중항의 특징은 가운데 있는 숫자를 2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합과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화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 항 있고 여기 두 번째 항 있고 여기 세 번째 항이 있는데 이 세 개 숫자가 만약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때는
가운데는 항의 2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합과 같으므로 따라서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끝에 항의 절반값, 평균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등차 중앙을 이렇게 세 개 항에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장해서 여기 네 번째 항을 써요. 그럼 7이 써지죠? 그럼 이번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5가 다시 3과 5의 등차 중앙이 돼요. 그렇지? 다섯 번째 항을 배열하게 되면 얘는 9가 나오겠죠. 그럼 이번에는 A4라는 이 네 번째 항이 양쪽 끝에는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등차 중앙이 돼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썼던 여기는 A3은 A2와 A4의 등차 중앙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때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이 되는 거고 여기는 A3을 기준해서 보면 이렇게 두 칸 건너뛰고 이렇게 두 칸 건너뛰어도 등차 중앙이 성립해요. 가운데는 5를 2배 하면 10, 양쪽 끝에는 2개 합은 10. 다시 등차 중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A3은 A1과 A9의 등차 중앙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공차를 뭘로 봐야 되냐면 4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얘는 양쪽 끝에는 두 개항의 등차 중앙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 개념적으로 가운데 있는 항은 바로 옆에 있는 양쪽 끝에 등차 중앙이 되겠지만 건너 이렇게 두 칸, 세 칸씩 벌려도 등차 중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수열이 전체가 아니고 실제로는 세 개 항만 있어도 돼요. 다는 아니어도 돼. 이런 거 1, 3, 5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8이 나오고 뭐 10이 나오고 12가 나오고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전체는 등차 수열이 아니죠. 등차 수열은 항상 차이가 일정해야 돼요. 이만큼 커지다가 갑자기 3만큼 커지고 다시 이만큼 커져요. 그럼 이 전체는 등차 수열이 아닌데 요거 세 개 항끼리는 등차 수열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개 항에서 가운데는 얘는 1과 5의 등차 중앙이라 말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도 등차 수열이 성립하기 때문에 10은 8과 12의 등차 중앙이라 말할 수 있으나 8이 5와 10의 등차 중앙은 아닌 거죠. 이때는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지만 일부가 등차 수열이라도 등차 중앙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는 건데 등차 수열의 관계식.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그렇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항의 형태이긴 해요. 이런 것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입니다. 얘는 뭐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 얘는 이 수열의 n번째 항이에요. 그럼 바로 다음에 있는 항이 바로 전에 있는 항의 차이를 조사해 봤더니 이 d는 보통 상수거든요. 항상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 수열 전체를 우리는 이 수열 an을 등차 수열로 규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선생님 일부가 등차고 나머지 등차가 아닐 수 있지 않나요? 일반화시켜서 그래요. 여기다 n에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2항 빼기 1항도 일정한 차이. n에 2 집어넣으면 3항 빼기 2항도 일정한 차이. 4항 빼기 3항도 일정한 차이. 모든 항이 다 일정한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일반적인 세 개 항이 아닌 수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단어 안 써서 그래요. 한자어거든. 요즘 잘 안 써요. 보통은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는데 아직도 이 점화식이라는 단어는 여기저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한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점화식,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이 긴 단어를 줄여서 세 글자로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열끼리 이웃하는 항들이 있어. 그 이웃하는 항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 이게 점화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을 말하시고 그러면 1번이 잽니다. 근데 2번이 이거예요. 2번은 아까 얼핏 보니까 등차 중앙을 배웠거든?
근데 세기항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규칙이 공차를 발생하는 등차 수율이라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양쪽 끝에 있는 두 개항의 곱과 같아. 그럼 그 얘기는 만약 내가 n항을 배열하고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항을 배열하고 그 다음은 n 플러스 2항을 배열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랬을 때 이 숫자들이 그대로 가운데 있는 항의 2배 2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등차수를 나타내는 이 수열 an이 등차수열입니다를 나타내는 점화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n으로 쓰게 되면 이때부터 일반화가 돼서 수열 전체가 되는 겁니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2항, 얘는 1항, 얘는 3항. 2항에 2배 하면 1항과 1항과 3항이 합과 같고 n에 2 집어넣으면 얘는 3항, 얘는 2항, 얘는 4항이 돼요. 그럼 3항에 2배는 2항과 4항의 합과 같다. 근데 이게 n에 자연수를 집어넣는 순간부터는 모든 수열이 성립하기 때문에 전체 수열을 등차 수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당연한 건데 어떤 수열의 n이 있죠. n은 항의 번호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수로 카운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항과 항의 차이는 항상 1씩만큼 벌어져야 돼요. 1항, 2항, 그러니까 AN 이렇게 쓰게 되면 1항 다음엔 당연히 2항이야. 1항 다음에 3항일 리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특별하게 이렇게 쓸 때는 있어요. AEN.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2항, 2 집어넣으면 4항, 3 집어넣으면 6항. 이 얘기는 수열의 짝수항만 골라냈다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AN이라고 써지면 이 A는 항의 번호를 뜻하며 걔는 자연수로 숫자 1씩 커지는 자연수로 나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 n에다 1을 집어넣어서 2를 집어넣어서 3 집어넣어서 자연수를 별하다 보면 이게 1항, 2항, 3항, 2항, 3항, 4항, 3항, 4항, 5항 모든 항마다 항상 일정한 규칙으로 등차 중항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모든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된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등차 수열 점화식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신 겁니다. 이제 문제 갑시다. 필수의 2번 문제. 제5항이 16, 제8항이 25인 등차수열 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일반항을 구합니다. 일반항 아까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 아직 익숙치는 않아요. 등차수를 구하는 일반항과 등비수를 구하는 일반항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뒤에 또 따로 등비수는 배울 거니까. 등차수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항 플러스 항번호 빼기 1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써져요. 그럼 일반항 쓰시오. 그러면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을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배열해야 돼요. 이게 뭐지? 5항이 16이라고 5항은 이렇게 쓰죠? 8항은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표기법이라고 했잖아. 연산법은 이렇게 안 쓰죠. A5항은 A 플러스 4D. A8항은 A 플러스 7D라고 써줘야 연산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에요. 위아래에서 빼게 되면 마이너스 3D. 이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남고 따라서 D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럼 D3 여기다 집어넣으면 3, 4, 12 넣으면 4. A 값은 4. 그럼 일반항이 나왔죠. 첫 번째 항 A가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 4 플러스 항번호 빼기 1 곱하기 공차 D 3. 분배하게 되면 3n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항이 된다는 거죠. 자, 일반항 구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는 쭉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푸시면 돼요. 2번 33항을 구하시오. 33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A33을 구하라는 얘기고 n의 값이 33으로 바뀌었을 때 n의 값이 33일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AN은 이 n은 항의 번호고 A33이라는 얘기는 여기 n에다 33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n에다가 33을 집어넣으면 99 플러스 1이니까 이게 100이 된다는 얘기죠. 3번 181 이 수열을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수열을 잘 모르겠어. 몇 번째 항이지? 배열하다 보니까 어느 숫자인가 이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181이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번째 항에서 제 몇 항에서 라는 뜻은 n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몇 번 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AN은 181. 근데 이 표현법은 굉장히 건방지다고 그랬잖아. 자세한 표현법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해놨네. 고맙게도. 일반항 3n 플러스 1. 일반항 n항에서 오는 숫자는 3n 플러스 1의 규칙을 가질 텐데 그 숫자가 181이려면 3n은 180이 돼야 되고 따라서 n은 60이 된다. 몇 번 장? 제 60번 장에 이 수열을 이런 식으로 쭉 변하다 보면 60번 장에 181이라는 숫자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복습 겸 등차 수열인데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랍니다. 이거는 표기법이 뭐 연사법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두 번 장은 a 플러스 몇 d? 두 번 장은 a 플러스 몇 d? 1d 더하기 네 번 장은 a 플러스 3d 걔가 14 10항은 a 플러스 9d 20항은 a 플러스 11d 62 19d 네. 그럼 이제 정리했는데 위아래를 더하셈 하면 2a가 나오고 4d가 나오고 14가 나오는데 이걸 2로 굳이 약분할 필요는 없어요. 밑에 걸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는 2a 플러스 더하면 28d 6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원래는 2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24d가 남고 이걸 빼게 되면 48 따라서 d는 2가 남겠죠. d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기면 8 빼게 되니까 a는 3 따라서 an은 3n 2n 원래대로 써보면 3 플러스 n-1d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d값 자리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이게 2n으로 가겠죠.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등차수열이면 보세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잘 봐. a 플러스 n-1d가 일반항이죠. 그럼 이걸 분배하게 되면 dn이 돼요. 그 다음에 a-d 이렇게 돼서 이게 n에 대한 형태로 본다면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따라서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실제로는 공차인 겁니다. 됐니? 뒤에 있는 거는 굳이 뭐 외워두면 좋은데 이걸 뭐 굳이 외우라고 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얘를 가지고 아까처럼 일반항에다 직접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돼. 뭐 이 정도 집어넣고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근데 만약 이 결론을 알면 공차가 나왔죠. 그럼 일반항 AN은 일단 2N으로 간다는 게 무조건 2N으로 갑니다.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가 붙기 때문에 공차가 무조건 N 앞에 있는 개수로 붙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상수를 이걸 외워서 써도 되는데 첫 번째 항이 3이잖아.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된다 뜻이거든. 근데 여기다 N에 1 집어넣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2밖에 안 나오잖아. 3 만들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1 상수가 따라 붙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식을 굳이 쓰고 막 대입하고 이러지 않아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야. 공차가 4야. 일반항 작성하시고 그러면 몇 n이에요? 4n 가는 겁니다. 공차 n 4n 가는 겁니다. 근데 n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잖아. 근데 n에 1 집어넣으면 4밖에 안 나오지? 마이너스 3 만들려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7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이 바로바로 작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필수예제 3번 문제. 첫째 항이 19, 공차 마이너스 2분의 3인 등차수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자,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 처음으로 이런 규칙을 통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라는 뜻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몇 번째 항이들 찾으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음수가 되는 항이라는 얘기는 n이 음수라는 게 아니잖아. n은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자연수 1항, 2항, 3항을 대체하는 숫자인 거지 n은 자연수인데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지는 항을 찾는다는 거죠. 일반항의 숫자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 요 n이 몇 번째 항입니까? 라는 n값을 구하라는 거지 n 자체가 음수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일반항이 있네요. 이제 찾아봅시다. 공차가 나왔죠?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2분의 3n이 돼요.
첫 장이 19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어떤 수를 더 더해야 19가 나옵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19는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38. 2분의 38 나오려면 여기다 2분의 얼마를 더해야 되죠? 41을 더 써야 되겠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써. 괜찮아.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 써. a 플러스 n-1d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일반항 a에는 a 19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분의 3 분배해.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19 플러스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38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4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중요하지 않아. 뭐 빨리 암산했냐 아니면 계산했냐 뭐가 중요하겠니? 이래봐야 뭐 3, 4초야. 3, 4초 더 걸리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메리트 갖거나 막 목매지 말고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빨리 계산하되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계산 틀리지만 평소에 내가 계산식을 잘해. 그러면 이렇게 암산하지 마시고 쓰세요. 평소에 내가 이런 암산 가끔 틀리는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 아까처럼 해. 근데 아까처럼 이런 아주 간단한 거 있잖아. 이런 거. 첫 번째 항이 뭐 3이었고 공차가 2였어.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거는 2n으로 갈 테고 뒤에 어떤 상수를 더하기 빼기 3 만들어야 되니까 n의 1제곱하면 2 나올 텐데 3 만들려면 뭐 이 정도 암산은 굉장히 쉬운 게 암산이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분수 나올 때는 괜히 암산하겠다고 달려들다가 틀리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일반항이 작성이 됐죠.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41 얘가 일반항이야. 걔가 0보다 작아져야 돼요. 1로 넘기면 2분의 3n이 2분의 41보다 크다고 성립하고 양변에 1을 지우죠? 또 다시 3으로 나눠요. 그럼 3분의 41보다 크다인데 이 n은 항의 번호니까 자연수가 됩니다. 그럼 어떤 자연수가 오면 3분의 41보다 커지는지 처음으로 나오는 항을 찾으라는 얘기죠. 대충 3분의 41이 얼마예요? 13점 어쩌고 저쩌고. 그럼 13점 어쩌고 저쩌고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14겠죠. 그러니까 제14항에서부터 제 몇 번장입니까? 하면 A14 혹은 제14항부터는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밑에 있는 문제 중에 맨 끝에 거 한번 해봅시다. 3-3.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10개 수를 집어넣어서 만든 수열이 이 순서대로 모두 다 등차수를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차 수열을 계속 이루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도대체 여기에 여기 안에 있는 숫자의 규칙상 7번째 누가 오는지 물어보죠. 자, 일단 숫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마이너스 3, x1, x2, x3, 쭉쭉쭉, x10, 30인데 수열 전체로 본다면 얘는 첫 번째 항이죠. 얘는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에요.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11번째 항이에요. 얘는 몇 번째 항? 다 됐네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첫 번째 항. A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A1이 마이너스 3. A12가 30이라는 뜻이니 이걸 등차수의 규칙을 바꿉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고 A12는 A 플러스 11D 걔가 30. 근데 우리가 A 값을 알잖아요. 집어넣어요. 넘어가면 3, 11D가 33. D 값은 3. 따라서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 여기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공차를 알았잖아요. 3n으로 가겠죠. 당연히.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 돼야 돼요. 그럼 숫자를 빼야 되겠네. 얼마만큼 빼야 돼요? 6만큼 빼야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럼 일반항 구하고 났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x7을 구하라잖아. 여기 어딘가에 x7이 있을 거야. 그럼 이 x7은 이 수열상 몇 번째 항일까? 8번째 항이겠죠. A8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A8, n에다 8 집어넣자. 그럼 A8은 38, 24 빼기 6이니까 18이 이 수열의 8번째 항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등차 중앙을 이룬다.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x값을 계산하시오. 지금 항이 몇 개죠? 3개입니다. 이건 일반항이 아니죠. 그냥 x를 쓴 것뿐이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항의 합과 같다. 가벼운 2차 방식 푸는 거죠. 2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인수분해 2x, x, 여기 2,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합구할 거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합구하면 되잖아요. 모든 x의 합이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식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x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3이 된다. 뭐 이것도 더 쓰면 되고, 뭐 굳이 합구할 거면 이렇게 근까지 구하는 건 되겠죠. 건너갈게요. 잠깐만 이 앞에 좀 보고. 이거 해봐. 네. 5-3 맨 끝에 있는 거. 5-3. 이 앞에 있는 나머 정리 연습하는 문제라 이거는 해볼 만한 문제. 해볼 만해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저런 형태는. 나머 정리는 이해하셨을 테니까. 자, 얘가 0이 된 x를 대입하고 얘가 0이 된 x를 대입하고 얘가 0이 된 x를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가 출현하죠.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 결론은 f-2가 나머지 p값, q값은 f-1값, r값은 f1값.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읽기 때문에 2f-1은 f-2 플러스 f1과 같다. 단 f-1을 구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가.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얘는 5 마이너스 2a f-1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a f1 1 더하기 a 더하기 1 2 플러스 a. 그래서 여기를 제 일을 안 보였어요. 아하. 야, 이겼다. 아하. 어쨌든 끝까지 봅시다. 여기를 2배 한가. 4 마이너스 2a f-2 5 마이너스 2a f1 2 플러스 a. 정리하면 얘랑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a 값이 구해진다.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112이고 곱이 28일 때 이 세수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시오.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숫자예요. 그럼 보통 이 세수를 두는 방식이 예전에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연속하는 자연수 3개 두는 방식.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근데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가운데 x라 두게 되면 앞에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플러스 1. 가장 큰 수를 x라 두게 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이 있었죠. 혹은 만약 연속하는 세 홀수 그러면 그때는 이게 2씩 커지는 거죠. 2씩 커지는 숫자. 2씩 작아지고 2씩 작아지는 숫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지금은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잖아? 그럼 차이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수를 만약 내가 a라고 두게 되면 그 수는, 그 두 번째 수는 a 플러스 d가 되고 세 번째는 a 플러스 2d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야 차이가 일정한 d만큼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 가운데다 a를 두게 되면 앞에는 d만큼 작고 뒤는 d만큼 크고. 여기 이해될까요? 네. 맨 끝에 a를 두게 되면 앞에는 d만큼 작고 a-d 또 d만큼 작고 a-2d 이렇게 될 텐데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이게 제일 만만하죠. 좌우 대칭 형태를 써야 나중에 덧셈 뺄셈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럼 세수는 이렇게 둘게요. a-d a 플러스 d. 자, 이렇게 됐고 세수의 합이 세수를 합쳐보세요. 3a가 되죠. 12. 따라서 a 값은 4. 첫 번째가 나왔네요. 첫 번째, 죄송해요. 첫 번째가 아니고 가운데 수가 나왔어요. 말 잘못했어요. 첫 번째가 아니다. 이게 지금 미수열의 첫 번째를 다룬 게 아니고 그냥 세수를 저렇게 둔 것뿐이니까 가운데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곱이 28.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알잖아. 아는데 왜 굳이 어렵게 문자 두고 풀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세수의 곱을 계산하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합차가 되죠. 16 마이너스 d제곱. 거기다 이제 4를 곱한 값이에요. 그게 28. 4로 약분하세요. 그럼 16 마이너스 d제곱은 7. 그럼 d제곱은 9. 따라서 d값은 뿔마 3. 선생님 플러스겠죠? 아니에요. 공차는 양도 나오고 음도 나오잖아요. 꼭 공차가 양이라는 법은 없어요. 숫자가 작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d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이 숫자 3 집어넣으면 1, 4, 남은 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7, 4, 1. 근데 이 숫자일 수도 있고 밑에는 이 숫자 별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라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의 제곱, 4의 제곱, 7의 제곱 이걸 덧셈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덧셈하는 거예요. 합의 제곱이면 다 더한 다음에 제곱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숫자 두는 방식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끝냅시다. 간단하게.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등차 수열을 이제 공부했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수열은 수열을 배워 나면 그 수열의 합을 공부합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의 규칙을 배워 나면 그 등비수열의 합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초등학교, 지금 현행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우스가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그걸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1 때, 초2 때, 초1, 2학년 때 이거를 만들었어요. 와, 천재다. 천재죠, 그렇죠. 맞아요. 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3대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니네 가우스 기호 쓰잖아, 이거. 그 사람 이름 따서 만든 기호예요. 가우스. 근데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1, 2학년 때 이 분을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바깥에 나갈 일이, 그러니까 약간 각색된 내용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놀면 안 되니까, 이게 연습 문제를 준 거예요. 덧셈 연습 시킨 거죠. 덧셈 해봐라. 그랬는데, 그때 얘는 그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1부터 100까지 더 해봐. 라고 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행국사 초 1, 2면 진짜 애기잖아. 유치원 막 벗어난 애들. 뭘 알겠어요, 걔네가. 그래서 막 더 해봐 그랬더니 막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야 막. 해담이하고 막 주희가 막 1 더하기 2는 야 멍청아 이러면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다리 꼬고 다리 떨면서 앉아있더래요. 야,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 풀었는데요. 건방지게 도발적으로 이 새끼 너 가져와봐. 봤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안 풀었는데 처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설명해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시키신 거는 이거 아닐까요? 초1, 2가 목소리 깔면서 선생님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걸 S라고 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어차피 덧셈은 거꾸로 뒤집어도 답이 똑같이 나올 테니 저는 뒤집어서 써봤습니다. 그 다음은 위아래를 덧셈 해봤어요. S가 두 개니까 2S 아닐까요? 101이 계속 반복적으로 덧셈이 되더군요. 근데 어쨌든 저는 ES를 구하는 게 아니고 S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눴고요. 101이 100번 덧셈 됐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1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101의 의미가 100은 더한 횟수가 되고 101의 의미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덧셈한 결과이니 따라서 앞으로 SN을 정리할 때 2분의 항번호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을 채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항. 사실은 마지막 항을 이렇게 써도 돼. AN. 근데 자꾸 AN을 안 쓰는 이유가 애들이 자꾸 이 AN을 일반항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지. 일반항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N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까지 합을 덧셈했으니까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AN을 그냥 책에서는 L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L.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선생님이. 이 새끼 사람 아니구나. 그때부터 본인이 아는 모든 이제 지식을 동원해서 가우스를 따로, 개인 지도 하셨고, 나중에는 이 가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천재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계속 후원자가 나타나요. 얘를 계속 후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우스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대학을 졸업하고, 조기 졸업한 거죠. 지금으로 본다면 천재들이 조기 졸업하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조기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교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잘 봐. 빨리 끝내줄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얘를 수학적 기호로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SN. N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이고, 이건 보통 썸의 약자죠. 합계라는 뜻이에요. N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인데, 요 기호야. 이 기호는 이렇게 하는 뜻이야.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규칙. 2분의 항번호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라는 뜻이고, 이 마지막 항은 N항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N항. 근데 등차수의 N항은 A 플러스 N-1D라는 규칙성을 갖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이걸 집어넣어요. A 플러스 N-1D. 하다 보니 2분의
n 곱하기 아래가 a가 두 번 더 셈된 2a가 되고 n-1d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앞으로 등차수의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식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거나. 위에는 거랑 위아래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위는 당연히 항 번호가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 뭐 학교 선생님 예전 이제 수학을 하셨던 분들은 뭐 초항, 말항 이러시는데 초항은 보통 첫 번째 항을 말하고 말항은 끝에 있는 걸 말해요. 첫째 항, 마지막 항. 얘를 알면 1번 공식이고 당연히 n항은 아래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n은 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공식이에요. 결론은 이 차이점이에요.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공차를 아느냐.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와 있냐에 따라서 1번 공식, 2번 공식인데 주로 압도적으로 이제 밑에 게 많이 쓰이겠죠. 수열의 합을 지을 때 마지막 항을 보여주기보다는 공차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식은 이걸 토대로 밑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항에 대한 표현법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테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다 숙지해서 나오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